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 안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저희는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있죠. 노영래의 NH투자증권 영업부 프리미어 센터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일제히 좀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발 압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시장 전체가 조금 구조적으로 재편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특히나 일본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벌써 3거래 연속의 하락이에요. 예. 최근에 이런 일본 증시 흐름 어떻게 판단해 봐야 될까요? 결국에 조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이제 제기가 되면서 잠깐 이제 상승세를 어느 정도 뭐랄까요, 좀 관망하자 이런 좀 투자자의 흐름이 나타나는 걸로 보고요. 특히 이제 증시는 그러니까 뭐 올랐으니까 뭐 조정 뭐 할 수 있지 이건데 문제가 금리죠, 금리. 예. 그러니까 일본 뭐 10년물이라든지 뭐 보통은 10년물을 많이 보죠. 보통 이제 시장 금리를 볼 때. 근데 이제 초장기물을 볼 때 뭐 30년물, 뭐 40년물 저 오랜만에 봤거든요. 엄청 튀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일본 뭐 30년, 뭐 40년 이런 것들이 그 이제 4% 가까이. 예, 아마 40년물은 4% 넘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정말 뭐 제로 금리로 정말 알고 있었던 정말 뭐랄까요, 그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했지만 뭔가 금리 인상도 지금 이제 기준금리도 0.75인 거고, 그리고 또 재정 우려나 이런 거가 지금 어느 정도 부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세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다케이치가.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아니 국채를 계속 찍는데 감세를 하겠다니 이거 그러면은 예전에 그 오버랩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런 그 시도를 했다가 바로 이제 사임했던 그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 예, 이 지금 그 시나리오가 조금 약간 좀 오버랩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그러니까 리즈 트러스 총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분은 그냥 도박수를 한 거고, 그러니까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좀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고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뭐 높아요. 뭐 70%대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상황은 다른데, 그러니까 조금 지금 하고 있는 환경은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성 총리라는 점, 그리고 또 뭐 그런 건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감세를 하는데 국채를 더 찍겠다고 하는. 그게 굉장히 조금 그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한 시그널인 거죠. 그런 것들이 일단 국채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좀 크게 영향을 줬고, 그거에 비하면 증시는 뭐 조정이 있었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덜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연속적인 하락을 보이고는 있지만 국채 시장을 판단해 봤을 때 이에 네. 비해서는 증시가 크게 하락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정말 발작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로 튄 거는 정말 그 하루에 정말 제가 그 정확하게 데이터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하루에 정말 뭐 한 4%대 일본 10년물 금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4%로 튄 게 아니라 그 이제 전 금리에 대비해 가지고 4%의 그 이제 오름세를 보였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하루 만에 엄청나게 그 높은 금리로 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서 주식 시장은 그렇게 그러니까 빠지진 않았어요. 네. 예. 그렇죠. 네. 낙폭을 확인해 보면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낙폭이 상대적으로 아주 크게 나타난 건 아니다라고 맞아요.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부터 시작은 이 재정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예. 니케이 지수가 좀 웃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다시 좀 비수로 꽂힌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채 가격과 엔화가 함께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초장기물인 뭐 40년물이 4%대까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27년 만에 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채 금리와 시장의 움직임이 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시장은 좀 압박을 받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조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정리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열고 주신 대로, 예, 그렇죠. 네, 보신 대로 그 말씀 주신 대로 금리가 그렇게 발작 수준으로 튀게 되면은 시장 조정은 엄청나게 크게 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의외로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제가 보기로는 이런 재정 확장 정책이 일본 증시에는 굉장히 그래도 조금 좀 유의미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정 확장으로 인해서 그 국채를 찍어내고 그리고 또 돈을 풀고 이런 것이 증시에는 이제 그 상승 요인이 어느 정도로 이제 작용을 하고 동시에 국채 시장에서의 약간 좀 그 큰 이제 금리 급등이 이제 상쇄되면서 뭔가 약간 좀 채권 시장의 불안이 조금 더 큰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조정, 네, 네.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러한 흐름이 어쨌든 저희가 단기적으로 본 게 아니라 좀 예. 몇 달간 지속되는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또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일단 그 중의원 선거를 이제 다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의원이라고 하면 하원이겠죠. 우리나라는 야 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해산해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의원 내각제니까 해산 이렇게 하면은 다시 뽑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3개월 만에 그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제 빠르게 조치를 취한 거는 아 이렇게 물들어올게 내가 지지율이 높을 때 이렇게 그 아예 굳히기 모드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의원 선거를 이제 다시 해서 정말 자기 지지층이나 이런 거를 굳히기 모드로 들어간다면은 다카이치의 이제 하고 있는 그 재정 확장 정책이 더욱 더 약간 힘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돈을 더 풀고 증시 부양에 더 이제 힘을 쏟게 될 것이고 엔화 약세 압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에 그 공조에서 일본은행 BOJ에서 발맞춰서 좀 금리 인상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엔화는 약간 좀 보합 정도 유지하는 지금 선에서 뭐 155엔 후반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156에서 158 사이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인데 그렇죠. 이제 그 정도의 보합 흐름. 그렇죠. 뭐 160, 170, 그러니까 160은 못 뚫을 수도 있을 텐데 달러엔 이런 거를. 근데 이제 170, 180 이쪽으로 가면은 안 그래도 그 정도면 안 되죠. 심각한 위기 네. 상황 아닌가요? 위기죠. 왜냐하면은 그 다카이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안정이에요.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그 수입하는 그 생필품 물가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엔화가 크게 약세가 된다면은 수입품 물가가 높게 유지가 되면서 자기의 이제 정치적 생명과도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선 관리를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제 그렇게 급격한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개입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예.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일본 증시에 대한 이제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저희가 한번 진단을 내려봤고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본 증시 내에서 가장 주목해 볼 수 있는 섹터 예.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디일까요? 전 당연히 방산이죠. 일본에서는. 방산. 예. 안 그래도 이제 일본 방산 관련 뉴스들이 뭐 네. 연초, 연말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산 분야를 꼽아주셨는데 일본도 역대 최대 방위비를 편성하면서 자위대 증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고이즈미 이제 방위상이 미국과의 제휴에 힘을 쏟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뭐 잠시 후에 사진 하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예. 우리 고이즈미 방위상이 함께 아침 운동을 했다라는 이 장면입니다. 아주 얼굴 찡그리면서 힘들어.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체력 대결을 하면서 동맹을 과시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이런 방산주에 주목하고 계신 이유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고이즈미의 저기 이제 방위청에서 그 이쪽에서 그 굉장히 지금 상징적인 그 낙하 훈련도 하고 그 이후에 또 같이 국방장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체력 대결 동맹도 하고 그랬거든요. 본인이 직접 했죠. 직접 했죠. 예. 그게 이제 뭐 그러면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진 하나하나를 좀 허투루 찍지 않고 그런 이벤트를 연출하는 뭐랄까요? 그런 그렇죠. 당연히 그런 네.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군대가 정말 이제 그 자위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미국이 하나둘씩 좀 풀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도 보면은 그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때 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뭐 그 원자력 잠수함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이제 하나둘씩 풀어주면서 이거 하나둘씩 풀어주면서 이제 그거를 중국을 너네 그 동맹국들이 조금 더 좀 힘을 쏟으면서 견제를 해 이런 스탠스로 가고 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이 지닌 약간 좀 그 뭐랄까요 그 병력이나 뭐 그런 전쟁력이나 이런 것들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열어주긴 굉장히 쉽진 않았을 텐데 중국이 워낙
커지고 있고 미국이 정말 좀 신경 쓸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이제 동맹국들 좀 키워주는 것이죠. 이제 좀 족쇄를 풀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 그 일본 정부가 보고 있을 때 이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좀 키워야 될 그런 좀 무기 민간 기업은 어딜까 이런 걸 보면은 결국에 선택지는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좀 그러니까 두 개 정도 있는데요. 네. 하나는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종목들을 안 그래도 하나씩 예,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네. 토픽으로 네. 많진 않지만 한 2개 종목을 꼽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종목이 미쓰비시 중공업. 예, 그렇죠. 이게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방산주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주요한 그렇죠. 대표적인 주요 네, 뭐 기업들이 한화 있죠. 그룹사나 네. 아니면은 뭐 이제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많진 않잖아요. 결국에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부와의 뭐 비밀 유지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과점화되고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뭔가 약간 조금 집중도가 더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굉장히 뭐랄까 다 한다. 뭐 육해공 통합으로 다 한다. 이지스함 건조,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리고 또 전투기 개발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거는 뭐 전투기는 또 한국항공우주가 따로 하고 미사일은 또 따로 하잖아요. 딴 데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볼 때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거의 그러니까 일단은 보면은 유일한 선택지에 가깝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업으로 미쓰비시 중공업 어쨌든 뭐 수주 부동의 1위다, 예.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주목하고 계신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결국에 뭔가 약간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리스트를 전달하는 거지 뭐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결국에 1등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 2등 업체인데 1등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분발하는 그런 약간 언더독 포지션의 그런 주식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가와사키 중공업이라고 있어요. 예, 그런 거를 또 보시면은 조금 가와사키 중공업 좀 스페셜라이즈드 된 어느 정도 좀 특수 목적, 그러니까 특히 잠수함. 잠수함. 예, 잠수함 쪽에 어느 정도 특화된 일본 방산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2개의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네. 사실은 이제 일본 내에서 그 방산에 이제 재정을 확대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상승세를 보이긴 했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될 기조가 좀 큰 그림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방사는 그 세계 질서가 바뀌는 거부터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동맹국들에게 야, 그 방위를 이제 이 미국 혼자서 분담 안 하겠다. 이게 정말 뭐 그냥 1, 2년 하고 끝날 일인지 아니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테마인지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본격적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미국의 국력이 여전히 강하다고는 하지만 중국이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갖게 해서 너네들이 좀 분담해라 이렇게 말하는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끝나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미국이 조금 전 세계적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뭐 베네수엘라며 이란이며 좀 군데군데 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그런 수요는 구조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이 오늘 뭐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1, 2%대의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가와사키 중공업은 단가가 이렇게 주당 단가가 너무 비싸서 매수하기에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긴 하네요. 이게 100주를 최소 단위로 사야 하니까 그렇죠. 보니까 계산을 했을 때 한 1,300만 원 정도 네, 최소 주문 금액이 든다는 점까지 저희가 친절하게 또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일본 증시에서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분야를 꼽아 주실까요? 역시나 뭐 글로벌 네. 큰 틀에서 글로벌 흐름대로 반도체일까요? 반도체죠. 네, 반도체. 반도체인데 이거 일본의 반도체는 조금 달라요. 오. 왜냐면은 그러니까 한국과 다른 건가요? 아니면 미국 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흐름과도 일치하긴 하는데 한국과 달리 조금 더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반도체라고 하면은 그 예를 들어 뭐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어드반테스트 같은 뭐 장비사들은 굉장히 짱짱한 아주 우량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메이커가 없죠. 메이커가 뭐 다 뭐 파산하거나 뭐 마이크론한테 뭐 LP 다 인수 당하고 등등 하나둘씩 그냥 공중분해되고 해체되고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재나 뭐 시네츠 이런 거는 유명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주력 예. 기업이 생각해보면 사실 떠오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그 아쉬웠고 뭔가 키우고 싶어하는 섹터가 뭘까? 우리나라는 예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돈 엄청 벌잖아요. 옆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관광객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겠어요. 배가 아프죠. 네. 북부가 그렇게 한국으로 쏟아지는데 예전에 저거 다 일본 우리 거였는데 그러면은 저거를 다시 키워야겠다. 그럼 칩메이커를 다시 키워야겠다. 그럼 그 주식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잘하고 있는 장비사 말고. 아,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 예. 앞으로 좀 성장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예. 기업.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디예요? 그게 그 키옥시아. 키옥시아. 예, 키옥시아. 네. 네. 키옥시아죠. 네, 그게 최근에 상장해서 한 2024년도 말인가 뭐 예, 얼마 안 됐거든요. 1년 조금 넘었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베인캐피탈 그 컨소시엄에 좀 지분 투자를 해서 약 10 몇 프로 정도 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갖고 있다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엔비디아와 저 저기요. 나오네요. 네. 예. 마치 네, 어떻게 나오네요, 저기. 기업 탐방을 다녀오신 듯한. 네. 아,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직접 다녀오시려고 하셨어요? 아, 아, 쫓겨날 것 영상까지 같은데. 저희한테 예, 제공을 해주시려고. 쫓겨날 것 같아서. 예. 근데 키오시아 홀딩스, 네. 네. 저 기업이 뭐랄까 일본 반도체 부활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그 떠오르는 두 개의 기업 중 하나예요. 하나는 라피더스고요. 그거는 비상장사라서 투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라피더스 같은 경우는 그 일본 파운드리 뭐랄까 TSMC를 대체할 만한 그런 야심적인 목표를 이제 보고 있는 아직 그 생산 시설도 좀 구축하고 있는 그런 비상장 업체고요. 다른 하나가 키옥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낸드 플래시 업체에서 그 만년삼이 업체거든요. 이게 보면은 아무도 사실은 좀 관심도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던 기업이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메모리에서 지금 그 메모리 시장은 과점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도 굉장히 뭔가 약간 3사가 다 쥐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네. 그런데 낸드는 아직도 정말 군소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승자가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키오시아는 그 3등이에요. 그 SK 하이닉스가 1등이고 삼성전자 2등이고 그 키오시아 웨스턴 디지털이 3등인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키오시아가 굉장히 그 립프로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굉장히 그 1, 2위를 건너뛰고 바로 1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한 방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숨겨진 강자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강자가 그 등장하게 된 모멘텀이 지금 HBM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굉장히 지금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키옥시아한테 지금 기회가 주어진 건데 그 HBM 이후로 지금 메모리에서 그 병목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를 그 D램 메모리만으로 안 되고 낸드 플래시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좀 기조가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CES 기조 연설에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좀 주목을 받았던 게 HBM 이외에 HBF라는 그러니까 그 하이 밴드위스 그 이제 그 플래시 메모리겠죠. 그러니까 M은 그 HBM은 메모리고 네. 플래시고 그러니까 HBF가 이제는 이제 등장해야 될 시점이다. HBM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풀캐파로 계속 돌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모자라니까 지금 키옥시아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돌리고 싶어도 지금 못 돌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만년 3등의 뭔가 약간 절치부심함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엔비디아와 그 협력을 해서 뭔가 이제 그 설계 단계 때부터 공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BF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직전인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면 일본 반도체의 부활을 키옥시아를 밀어줘야겠다. 이런 이슈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키오시아 홀딩스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이제 일본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니치 마켓을 공략하면서 시장을 좀 압도적으로 선점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게
아니 그 HBF까지 갈 일인가 싶었는데 지금 메모리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가 갈 일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또 기회가 온 거죠. 낸드 플래시까지. 그리고 또 그 낸드 플래시 범용성이 있는 낸드 플래시만으로는 지금 이 병목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특수 맞춤형으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굉장히 넓혀놓은 그 낸드 그 플래시가 필요한 건데 여기서 지금 그 엔비디아의 입에 그 굉장히 좀 맞춰서 제작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네. 여력과 의지가 있는 건 키오시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오시아 홀딩스. 저희가 이 마지막으로 소개했던 종목이 키오시아 홀딩스인데 오늘 9%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사실은 그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네, 주가의 흐름 좋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차후에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영래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